이동호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10월 첫째 주 KBL 루머 임팩트 2부 순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잘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개막 특집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웃으세요? 첫 댓글부터 유쾌해지네요. 네. 아. 지수님이 DB 우승하면 이동현 기자님 삭발 가나요? 이거는 이거는 상도에 어긋나는 겁니다. 상도요? 이거는 그 리버스박의 그 주요 아이템 아닙니까? 아 그렇죠. 컬러시죠. 네, 리버스박의 그냥 메인 그 템이잖아요. 이런 거 뺏는 거 아니에요. 이건 상도에 어긋나는 거고. 그 친구는 거기에서 이거 삭발 아니면 할 게 없어. 존재 의미가 없는 친구야. 푸글 인생에서. 이런 것 같이 제가 어떻게 펴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냥 박지혁 기자님 하세요. 지혁이 하고. 양보하시고. 최영석 기자도 하고. 네. 박수영 기자 옆에서 거기서 지휘하고. 그렇죠. 그냥 푸글 인생 다 하세요. 그렇죠. 사실 저희는 뭐 틀리면은 머리를 밀진 않고 머리를 박아왔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통점은 있네요. 그렇게 저희는 저희 하는 거 하겠습니다. 머리 박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래요.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그렇군요. 고현우님이 서홍철 감독님은 왜 좋은 가드 항상 걸으시는지 의문이네요. 이정현 아쉽네요. 이렇게 또 드래프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따 KT 얘기할 때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투 더 레인 네임님이 인투 더 레인 네임이구나. 저는 INTO.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싶었는데 이번 드래프트 최대 수혜자는 이정현을 뽑은 오리온이 아닐까. 그리고 명지대 에이스 문시윤 이렇게 저희도 일부에서 오리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요거 한번 얘기를 살짝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엇갈리시잖아요, 의견이. 이정현을 뽑은 오리온이 승자다. 그래도 삼성 선택을 잘했다. KT는 그래도 알지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는데 자 이동환 기자 좀 어떻게 보세요? 그 1-3순위 이렇게 뽑았는데 최종 승자가 누굽니까? 조금 부담스럽네요.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네네네.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네요. 지금 이거 보고 나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 WKBL도 같이 하는데 그 새로운 그 페이스가 지금 와 있어요. 웃고 있는데 지금 진지하게 자기가 뭐 경청하겠다. 그러면서 뭐 저기서 좀 이제 일찍 와서 보겠다 그러는데 웃고 앉아 있네요. 지금 웃음을 못 참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을 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막상 보니까. 네가 그렇게 해야 돼. 그렇습니다. WKBL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삼성 픽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삼성 좋은 선택이라고 봐요. 오, 나하고 비슷해. 네,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봐요. 저는 삼성은 하영기보다 이원석이 저는 맞다고. 저는 애초에 이원석 선수를 되게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어서 괜찮다고 보고 오리온은 그냥 딱 가장 바랐던 그림이 나와서 오리온 역시 승자다. 그리고 저는 이건 되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가스공사도 승자에 속한다고 봅니다. 이번 드래프트 안에서는. 그래서 딱 그 세 팀이 일단은 승자에 속하지 않을까. 원했던 선수를 지명한. 저는 삼성은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좋은 선택.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 유혹이 있죠. 이정 선수 굉장히 매력적인 선수고 삼성 입장에서 그 선수를 딱 데리고 왔을 때 올 시즌 뭔가가 이제 딱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삼성이 가장 효율적인 리빌딩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원석이 맞다라고 봐요. 맞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삼성 이상민 감독이 굉장히 좀 뭐랄까 선택을 대승적으로 한 거죠. 이 부분에서는. 이상민 감독이 사실 뭐 지금 이제 사령탑 자리가 좀 불안한 그런 뭐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면 이정현을 데리고 와서 성적을 올리는 게 가장 쉽죠. 그렇죠. 쉬운 그런 패턴이긴 한데 이상민 감독이 이원석을 갖다가 어쨌든 딱 잡아왔고 그러면서 삼성의 어떤 기틀을 마련한 이 부분은 좀 칭찬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해줘야 될 것 같고 KT 같은 경우에도 뭐 가드진에 허운이 없으면 어떡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 부분도 있죠. 근데 이제 박지현 선수도 있고 이정현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허운이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성장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약간의 의문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윤기를 데리고 왔다. 하윤기다. 일단 빅맨이 확실한 빅맨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현민이나 뭐 김민욱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김민욱 같은 활용 가치가 좀 떨어지는 상태고 또는 김민욱 같은 하윤기가 어느 정도 포스트에서 짱을 박아버리면 뭐 김민욱이나 김현민 이런 선수들이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오리온 입장에서 이제 얻어 걸린 부분이 있는데 내심은 제가 볼 때는
뭐 빅맨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빅맨이 나왔을 때는 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루머도 있었었고 실제적으로 그런 이제 움직임을 조금씩 가지고 있었는데 이정현이 들어오면서 아 뭐 이정현 괜찮지, 좋지, 아주 좋지 요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별 그건 없을 거고 저는 이제 SK가 선상현 선수를 갖다가 이제 선택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SK가 포지션이 지금 빅맨이 굉장히 필요한 자리인데 선상현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살짝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SK 그 순번에서는 선상현 선수를 뽑아서 길게 가는 부분이 저는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팀별로 들어갈까요? 네, KT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T는 지금 헌 선수가 발목 부상입니다. 개막전 출전이 좀 불가능하고 2주 정도 지금 예정이 되는데 서동철 감독 말로는 그렇습니다. 헌 선수가 지금 일상생활 하는데 즉 이제 걷거나 이럴 때는 통증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살짝 힘을 주고 뛸 때 어떤 그 과보가 있기 때문에 시즌은 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수 보호 차원에서 한 2주 정도 결장이 예상이 되고 그 부분이 살짝 빨라질 수는 있지만 한 그 정도 호은 선수는 그래서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 네. 단 초반에 KT가 어떻게 스타트를 가지고 가느냐 이 부분을 갖다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신인 같은 경우는 하윤기 선수는 바로 지금 투입을 시킬 것 같은데 한 일주일 정도 훈련 기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갖다 좀 본 다음에 하윤기 선수 몸 컨디션 그리고 팀 내 어떤 그 역할 이런 부분을 갖다 구체적으로 좀 정하고 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하윤기 선수에 대한 하나의 예측을 조금만 하자면은 네, 예측. 저는 이 선수 대학교 예측? 예, 예측이나 기대. 예측이나 기대. 예. 최근에 갓동만이라 그래서 너무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욕먹을 자리로 이제 파고 들어가나요? 이제 여기서도 판 좀 깔아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깔겠습니다. 자, 우리 갓동만에 대한 하윤기 예측. 예. 네. 제가 고려대 시절 하윤기 경기를 봤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저는 이 선수의 덩크나 리바운드나 이런 게 아니라 2대2 수비 능력이거든요. 네. 저는 이 선수가 2대2 해치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고려대에서 모습은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는 KT 저희가 수비 얘기할 때 항상 뭐 이런 수비 불안 조직력 얘기를 하는데 네. 만약에 그 모습이 그대로 KT에서 나온다면 이 선수는 KT 수비력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네. 높이도 높인데 네. 빅맨의 가로수비 맞습니다. 또 가만히 있는데. 나중에 제가 욕먹을 생각하니까 미소가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눈치챘어. 네. 그래서 하윤기 선수의 수비를 한번 요거 2대2 수비 한번 체크를 하시면은 재밌을 것 같다. 네. KT 팬분들이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갓동안을 가느냐, 농알못을 가느냐. 네. 전 농알못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하윤기 선수가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KT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은 진짜 관전 포인트이긴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좋습니다. 이동환 기자의 말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저는 일단 입장은 유보하겠습니다. 네. 아, 이럴 때도 같이 힘을 실어주시면 좋을 텐데 피해 가시네요. 제가 왜요? 우리가 왜? 우리가 왜요? 1년 지금 반 넘게 했는데 네. 이런 식입니까? 네. 뭐 항상 이런 식이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KT는 정규리그 한 2위 정도, 그리고 플레이오프 일단 4강인데 챔프전 갈 가능성도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미디어데이 때 사실 KT가 압도적인 2위를 차지를 했는데 요거 저는 사실 이제 사령탑들이 좀 구라가 살짝 섞인 것 같아요. 아, 여기서도 6대4 정도로. 예. 그러니까 KT가 실제로 보면 객관적 전력이 좋아요.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이게 예를 들어서 일부에서 얘기했던 KCC처럼 어떤 그런 경험, 맞아요. 그죠? 정규리그에서 네. 또는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경험, 요 부분을 이제 넘어설 수 있는 객관적 전력을 갖췄냐?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은 사령탑들이 그렇게 한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그 시즌 전에 예상을 할 때 자기 팀은 굉장히 인색하게 얘기를 하고. 좀 견제되는 팀이나 아니면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팀들한테 굉장히 평가를 좀 높게 주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후하게 띄워주는 약간 매기는 느낌이죠 그게. 네, 매기는 느낌으로. 네. 그런 것도 살짝 있는 것 같아요. KT가 진짜 좋긴 한데 네. 압도적으로 KT가 1위를 받을 그런 그 팀 전력이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좀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저도 사실 로스터만 보면은 이 팀은 우승 진짜 후보인데 네. 저도 그거예요. 실제로 이 견고함, 실제 경기에서 보여준 견고함이나 끈끈함, 예, 그런 어떤 경험치에서 나오는 어떤 노련미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이 팀도 이 로스터만큼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까? 이거는 저도 걱정이
들어요. 사실은 약간의 의문부호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저도 똑같이 플레이오프 4강 정규리그 2위 예상했는데 그리고 여기 플러스로 제가 이제 단점에 허훈이 양홍석 부상 변수라고 썼는데 뭐 허훈이야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 양홍석 같은 경우 지금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컵 대회를 결장했는데 그리고 이 선수가 지금 대표팀 다녀오느라 사실 여름 내내 좀 체력 끌어올리는 되게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제 약간 추측인데 초반에 컨디션이 완전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KT가 뭐 아무리 로스터 두텁고 이래도 이 팀이 강해 보이는 이유는 허훈, 양홍석 코어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거든요. 베스트 5 두 명이 있기 때문인데 허훈이 빠져있고 양홍석이 초반에 약간의 컨디션 올리느라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면은 이 팀이 1라운드부터 막 7승, 8승 하면서 막 폭풍 질주하고 순항하고 이런 그림은 아닐 수도 있겠다. 거기다가 이제 이동혁 기자가 계속 언급하신 캐딜 RM 변수 연습 경기 보는데 계속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약간 이 퍼즐 맞추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렸어요. 물론 너무 강력한 퍼즐들인데 약간의 그런 골몰을 하고 이런 시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저는 올 시즌이 이제 허훈하고 양홍석을 정규리그뿐만 아니라 플레이오프에서도 진짜 이 선수들이 정말 우승을 시킬 수 있는 멤버인가 아닌가 이걸 판가름하는 시즌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허훈은 허훈대로 굉장히 잘할 거고 양홍석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들리는 얘기는 뭐냐면 양홍석 선수가 여전히 어떤 부분이 좀 보이냐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흐름을 읽지는 못하고 자기 플레이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올스타급에서 어떤 그 에이스로 이렇게 변모를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MVP 레벨로 가려면 팀 흐름을 읽고 거기에 맞는 플레이도 해줘야 돼요. 그런 양념을 치고 자기의 시그니처 플레이를 갖다 겸비를 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경기 지배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전에 이정현이 그랬었고 양동근 선수가 그랬었고 그쵸. 또는 작년에 플레이오프에서는 뭐 제러드 설린저가 그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양홍석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건 하지 못하면 딱 그 정도인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그 제라드 설리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리드 앤 리액트 팀 어떤 그 경기 흐름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한순간 쌓이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there is no magic이다. no shortcut way이다. 이거는 차분차분히 쌓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 그러면서 벽을 이렇게 뚫는 거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건데 허훈이나 양홍석이 그런 부분에서 성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KT의 성적이 많이 요동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이 팀이 제일 궁금합니다. 진짜 무조건 우승권 전력이긴 하거든요. 우승 도전할 수 있는. 네. 근데 또 한 번 약간의 기대 이하였지. 네, 이건 진짜 너무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이 코어가 강하긴 한데 좀 불안한 느낌이 있어요. 이 팀은. 네. 네, 그렇습니다.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은 지금 아이자 힉스가 아킬레스 건염인데 개막전 출전이 가능하고. 네. 이 팀의 문제는 이제 선수는 전혀 함께 운동한 지 며칠이 안 된 그런 상태라는 게 좀 문제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선수 전원이 운동한 한 4일 정도 뭐 이렇게 됐다고 이상민 감독님의 말에 따르면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체력도 체력인데 전술적으로 뭐 손발 맞추고 이럴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김실의 아이자 힉스 사실 이 원투펀치에 대한 기대감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 둘이 사실 지난 시즌에도 뭐 짧게 맞췄고 이번에도 비실 훈련을 많이 못하면서 약간 그런 부분은 또 시즌 치르면서 맞춰가야 되는 부분 물론 뭐 워낙 영향이 좋으니까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이 사실은 삼성을 또 이제 걱정하게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팀이 이제 신인 1라운드 1순위로 이원석 선수를 지금 지명을 했죠. 네. 자 어떻게 지금 활용할 생각입니까? 일단 이상민 감독님 말씀은 몸 상태 문제 없고 바로 쓰겠다. 15분에서 20분 정도 쓰겠다는 생각이시고 근데 지금 이제 감독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일단 처음에는 벤치에서 투입을 할 것 같아요. 바로 차민석, 이원석, 힉스 이렇게 스타팅 프론트 코트 라인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차민석이 비시즌 내내 4번으로 훈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민석을 4번으로 주전 4번으로 먼저 쓰고 뭐 3번에는 임동섭을 쓰겠죠. 이렇게 해서 가다가 그리고 이원석은 벤치에 쓰다가 이제 나중에 차민석이 3번, 4번, 3.5번으로 가면서 이원석이 4번 나오는 약간 같이 뛰기도 하고 서로 로테이션 돌리기도 하면서 계속 기용을 좀 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네. 저는 이원석이나 차민석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시즌 준비를 좀 잘한 그런 편인데 차민석의 어떤 성장도 살짝 기대가 되고 이원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궁금한 선수예요. 이 선수가 실제로 보면 미완의 대기인데 여기서 이제 프로에서 어떻게 뛰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선수의 힐링이 결정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선수 기본적으로 윙스팬이나 어떤 그 센스, 어떤 농구 BQ가 나쁘지 않아 보이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뭐 파워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뭐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지만 이원석 선수를 만약에 골 밑에서 박아놨을 때 상대가 아이자 힉스의 만약에 이원석이다 또는 다니엘 오셰프도 높이는 있는 팀이니까 골밑 돌파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삼성이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이원석 선수에 대해서 정말 기대치 맥스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말 잘 컸을 때 한국의 어떤 역대 KBL 스트레치형 빅맨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높게 봤을 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건강한 포르징기스, 한국의 포르징기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점도 비슷해요, 근데. 이번 방송 세게 나가. 근데 저는 정말 이원 선수를 되게 높게 평가해요. 저는 하영기 선수를 별로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영기 선수는 좀 뭔가 그 실링이 정해져 있는 느낌인데 이원수 선수는 이 선수가 이제 3번 뛰는 거 뭐 이런 얘기 댓글에도 질문 나왔었잖아요. 그 정도로 이 선수는 빅맨스럽지 않은데 사이즈를 지금 윙스팬 신장 다 최고예요. 이번 드래프트. 그리고 역대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높이는 잘 없습니다. 거기에 돌파도 그냥 뭐 스피드로 그냥 제끼는 게 아니라 스텝을 하면서 리듬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고 헤지테이션이 돼요. 네, 헤지테이션 2m 6이 그게 돼요. 이거는 사실은 정말 보기 드문 재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성공했을 경우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 리그 판도가. 그렇죠. 예, 다만 이제 얼리로 나왔다지만 생각보다 어리지 않은 나이. 왜냐면 이제 유급 이런 것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워낙 마른 몸 때문에 몸싸움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이슈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 극복 못하면은 그 제가 말씀드린 이 포텐셜을 다 발휘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높이는 굉장히 좋은데 파워 많이 부족해요. 맞아요. 네. 요거를 이제 보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충이 안 되죠. 이제 뭐 개막전 때까지만 지금 시간 이제 얼마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선수가 얼마나 좀 활약을 할까 이 부분 좀 기대가 되면서도 굉장히 궁금해져요. 네. 만약에 이원석이 여기에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효율적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 삼성이 만만치는 않은 팀입니다. 이 팀이. 보세요. 아이자 힉스가 있는데 그쵸. 여기에 이원석이나 뭐 차민석이나 돌아가면서 골밑에 어떤 뭐를 잡고 간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 팀을 그러니까 만만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팀은 아니에요. 맞아요. 저희가 삼성을 최하위로 꼽긴 했지만 네, 맞아요. 삼성 화이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심지어 가드지는 김시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프론트 코트만 막 이렇게 바글바글하고 뭐 가드지는 엄청 약하고 이런 모르겠는데 김시래가 있다는 거는 또 완전히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가 듭니다. 네. 예상 순위 저희는 네, 근데 10입니다. 네, 둘 다 10이.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평상시 다른 시즌 같았으면은 지금 6강 경쟁을 그래도 해볼 만한 어떤 그림이었을 텐데 이번에 워낙 상향평준화라서 좀 약간 이렇게 꼽힐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러다가 제가 그 본 경험으로는 이러다가 한두 팀이 부상이나 어떤 그런 결정 때문에 또 떨어집니다. 네, 한 2라운드 지나면 그때 되면 또 윤곽이 또 나오겠죠. 완전히 다른 그림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 그러면서 우리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아니면 칭찬이 그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SK로 SK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K는 지금 뭐 특별한 부상자는 없는 그런 상태고 뭐 준비가 굉장히 좀 철저해요, 이 팀이.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요. 네, 그러니까 컵대회 때도 뭐 정말 건강한 로스터로 이제 대회를 치렀고 지금 이제 전희철 감독님 말씀은 코치로 계속 오래 계셨으니까 그 몇 년 중에 이렇게 건강한 적이 없다. 예, 이렇게 말씀할 정도고 뭐 최준용도 당연히 개막전부터 정상 출전이 가능하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선상형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 일단은 이제 입단을 해서 무릎 테스트를 한 2번 정도 검사를 2번 정도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소문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뭐 정말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좋은데 다만 보강 훈련은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무릎 주변 근육이 일반적인 다른 빅맨에 비해서 좀 적긴 한데 이게 왜냐면은 다치면은 이제 다리를 못 쓰고 기부 싸고 이러다 보니까 근육량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게 반복되면서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몸 만들면서 한 11월에 이제 그 브레이크 기간이 있습니다. 국가대표. 그때 1군 합류하면 일단은 고려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선상혁 선수도 굉장히 BQ가 좋고 기능이 굉장히 좋은 선수라 생각되는데 이제 일단 무릎이 우리가 지난 뭐 신인 드래프트도 얘기를 했지만 무릎에 대해서 의문 상태가 굉장히 좀 많았었어요.
있었어요. 그쵸. SK가 생각보다 좋다라는 게 뭐 좋다라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최악의 상태를 가정을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이 무릎 그 주변 근육 갖다 보강을 하면 충분히 정상적으로 뛸 수 있다. 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선상현 선수는 지금부터 제가 볼 때는 노력을 굉장히 그 부분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무릎이 이제 그 어떤 이제 가부가 많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러면 주변 근육을 강화해가지고 훈련을 갖다 소화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갈 길은 아직 조금 먼 것 같아요. 근데 SK가 기본적으로 선상 선수를 갖다 데리고 왔고 또 대학 때 하던 그런 몸 관리 시스템과 또 프로에서 관리 시스템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SK가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그러면서 선상 선수가 열심히 따라오면 뭐 1년, 2년 뒤에는 대박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뭐 점수 전반적으로 저희 다 높습니다. 네. 저는 SK가 굉장히 헷갈렸어요. 근데 헷갈렸는데 그 최근 한 10년간의 어떤 그 정규리그 화법을 보면 시즌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팀들이 정규리그 때 생각보다 성적이 더 좋았어요. 네. 저는 SK가 굉장한 다크호스라고 생각을 해요. 올 시즌에. 네, 그래서 김상현 선수가 지금 독을 품고 있고 네. 안영준, 최준용이면 기본적으로 윙맨 자원에서는 거의 최상급이고 지금 최부경이나 약간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좀 그렇고 원희 선수가 저는 여전히 좀 불안하긴 해요. 하지만 외곽 1번, 2번에 3번 같은 그 라인업이 만약에 공고하다. 그리고 여기에 비시즌 훈련을 많이 했고 디테일한 어떤 전술 훈련이 많이 돼 있다. 이렇게 본다면 SK가 저는 올 시즌에 가장 최대의 다크호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지금 예상 성적을 보면은 1위네요. 저는 굉장히 높게 봤습니다. 네. 네. 이거 사실 뭐 이게 컵 대회 때 워낙 좋아서 그게 뭐 아예 반영이 안 된 거라고 부정하긴 힘든데 네. 저는 이제 SK가 보면은 이제 지금 뭐 감독님이 바뀌시긴 했지만 흐름을 보면은 한 시즌 엄청난 강력함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이 짧은 비시즌과 어떤 부상 변수에서 갑자기 훅 떨어지고 이게 사실은 이 낙폭이 되게 큰 팀이에요. 네. 예. 올해는 뭐다? 약속의 짝수애다. SK에게 올해는 약속의 짝수애다. 보면은 짝수애는 늘 강해요. 17, 18 시즌에 아마 그때 SK가 챔프전 우승을 했던 시즌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이제 18, 19 때 또 부상 변수로 툭 떨어졌다가 또 19, 20 때 물론 조기 종료되긴 했지만 공동 1위로 시즌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또 부상 변수로 또 떨어지고 자 올해는 뭐다? 약속의 짝수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SK는 언제나 가장 강력한 어떤 우승 후보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난 시즌도 시즌 중반부터 확 떨어지긴 했지만 사실 1, 2라운드는 되게 기대에 못 미쳤을 뿐이지 순항을 했었거든요. 나쁘지 않았죠. 예, 기본적으로 이 팀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감독 교체라는 변수가 있지만 어쨌든 전희철 감독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휘봉을 잡았기 때문에 어떤 코칭 스태프 변화로 인한 변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하던 거를 가져가면서 변화를 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 팀은 저는 우승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통합 우승 SK 나이츠. 저도 SK를 굉장히 다크호스로 꼽는다라고 준비를 해놨는데 이동환 기자 순위표고 깜짝 놀랐어요. 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한 번 도박을 던진 거죠. 네. 도박수를 던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SK는 확실히 뭐랄까 탄탄함이 있어요. 맞아요. 올 시즌에는 그러니까 객관적 전력보다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올 시즌은 뭔가 이제 그 위에서 좀 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D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DB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제 허웅 선수가 약간 경미한 발목 부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은 이제 관리를 좀 출전 시간에 이런 것도 관리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박경선 선수가 최근에 종아리 부상이 있어서 여기 상태를 좀 봐야 된다고. 이상범 감독 마음속에 있는 아이버슨이죠. 예, 그렇죠. 아이버슨.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윤호영, 박찬희 선수가 좀 이제 베테랑 중에 되게 중요한 선수인데, 근데 윤호영 선수 뭐 허리 안 좋은 지는 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관리를 받을 예정이고, 박찬희 선수도 아무래도 베테랑이고 최근에 컵대회 때도 약간 허벅지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20분 안팎으로 관리를 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인이 지금 1라운드 정호영 선수인데 당장 좀 많이 뛰기 좀 힘든 것 같고, 뭐 일단 몸 상태가 괜찮아지면 이제 로테이션을 돌리겠죠. 그렇죠. 특유의 로테이션 같은 돌리면서 갈 예정이라고 그러고요. 저는 이제 DB가 일단 정규리그 8인데 저는 그 현대모비스하고 DB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매기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사실 네. 그러니까 특히 지금 뭐 많은 팀들이 얘기를 하는 이제 프리먼 선수가 2라운드에서 뭐 좀 대박 느낌이 있고 김정주 선수가 제대로 뛰기 시작하면 이 팀은 여전히 높이는 좋은 그런 편이고 그 외곽에서 어떻게 만드느냐 즉 이제 박찬희, 호응 그리고 뭐 몇몇 선수들 또는 로테이션 돌리겠죠. 돌렸을 때 어떻게 만들겠냐 이 부분이 중요하긴 한데 탄탄하긴 한데 윙맨 자원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윙 쪽이. 네, 그러니까 타이치가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팀 같은 경우는 변수가 상당히 많은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일단 8위를 놓기는 했는데 저는 나쁘지는 않아요. DB가 굉장히 좀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 이제 현대모비스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저도 진짜 비슷한데 DB와 현대모비스는 뭔가 지금쯤에서 그냥 딱 이 종이로 로스터를 딱 봤을 때는 뭔가 그렇게 좀 불안해 보이는데 플레이오프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임팩트가 없어. 네. 많지는 않아요. 근데 막상 시작했을 때 그 이상의 뭔가를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또 팀들이어서 그런 이미지가 가진 팀이 지금 KCC, 현대모비스, DB예요. 예 맞아요 딱 그 세 팀.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그러니까 유도혁 기자님 약간 냉철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항상 약간 이상주의적이라. 아니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는 약간 희망적으로 늘 이런 팀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동형이 이렇게 네. 예상주 우위하고 저도 그래서 DB를 좀 더 높게 줬어야 되나? 네. 나는 후회를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순위가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 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DB의 그런 어떤 끈끈함, 조직력, 이상문 감독 특유의 어떤 시즌 운영법 이런 것들이 적용됐을 때 이 팀이 그래도 플레이오프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예, 뭐 4위, 뭐 6강부터 상위 시드 얻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딱 그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뭐 안 좋은 변수, 예를 들어 가드진이 뭐 박찬희가 부상을 당하면서 거기 운영이 되게 힘들어진다. 그리고 제가 단점에 허웅 우전도를 써놨는데 그렇죠. 상대가 예전에는 두경민 허웅이 있으면 그 둘을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허웅 먼저 일단 무조건 잡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옆에서 뛰는 선수들이 사실 그만큼 효과를 못 내주면 가드진이 갑자기 확 무너질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렇죠. 예, 유도혁 기자도 뭐 코어 부적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는 가드진에 좀 해당되는 말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또 되게 불안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 팀은 아직은 좀 알 수가 없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DB는 이렇게 하고 가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마지막으로 우리 자매품 이관희 선수가 있는 네. LG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제가 네. L동혁인데 네. 일단 특별한 부상자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로테이션을 갖다 돌릴 자원들은 많다. 긍정적인 부분이죠. 좋았어요. 그러나 신인 활용도 이승우 선수 제가 볼 때는 알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SK 오지환 선수처럼 그런 역할이 가능한 선수 같아요. 네. 저는 되게 흥미로운 게 LG가 이제도 이관이 둘 다 돌격대장 이거 스피드 좋고 돌파력 좋은데 네. 이승호 선수도 이 대학 무대에서 모습 보면 정말 돌파력이 좋은 헤지테이션이나 트랜지션 스피드 파워 운동력 되게 좋은 선수예요. 그래서 이 선수까지 코트에서 그런 모습 보여줬을 때는 되게 재밌는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저는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주성감님 말씀은 이 선수가 사실 대학에서는 3번 4번이에요. 193cm. 그렇죠. 예, 근데 프로에서는 아무래도 좀 그 정도 신장이 아니기 때문에 2번으로 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재밌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일단 정규리그 9위, 그리고 탈락인데 이 팀도 변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국내 라인업이 강화가 됐고, 근데 그 리그컵에서 그 자말 마레이가 아센 머레이죠? 아센 머레이, 자말 머레이, NBA가 다가오니까 네, 그렇죠. 아센 마레이죠. 아센 네, 마레이 선수가 네. 그 리그컵이 너무 좋지가 않아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코어에서 완전히 이게 좀 무너지면 이 팀도 국내 라인업은 괜찮긴 하지만 좀 약간 좀 부진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일단 부진을 놓고는 있는데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똑같은 생각인데요. 만약에 아센 머레이가 정말 조선 감독님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잘 풀리면은 사실은 좀 이거보다는 분명히 좋을 건데 만약에 컵 대회 때 모습 그리고 저희가 우려하는 대로 가면은 결국에는 뭐 외국 선수 교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때고 또 이제 맞춰가야 되는 시간. 당장 사실 지금도 이제도 이관이 김준희 이쪽은 완전 히 새로 맞춰야 되는 그렇죠. 선수들이고 컵 대회 때 안 맞는 모습이었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시즌의 절반 이상을 그런 거 맞춰보고 다시 맞추고 이런데 좀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그럼 그 사이에 사실은 다른 팀들은 준비가 된 팀들은 어느 정도 위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치고. 그러면은 약간 시즌 치르면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할 것 같다는 걱정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네. LG가 저희가 이제 뭐 공격농구 할 때 공격농구의 틀이 좀 이제
이해는 안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 속도가 기본적으로 좋지는 않고 그리고 수비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아센 마레이 같은 경우 스피드가 잘 나지 않고 세터 펜스에서 골 밑에서 어떤 그 무리한 공격 이런 부분을 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여기서도 이제 좀 딜레마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이제 KCC나 현대모비스나 DB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2대2 수비 물론 현대모비스가 리그컵에서 2대2 수비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나 그 팀은 이제 유작 감독의 어떤 지휘 아래 그걸 이제 빠르게 메울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가진 팀이고 그걸 이제 입증했던 팀이고 LG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2대2 수비를 할 때 뭐 김준일도 그렇고 아센 마레이도 그렇고 이제 순발력이 좋은 그런 빅맨이나 아니면 경기 흐름을 읽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또는 이제도 이관인 선수의 어떤 그 콤비가 아직은 낯선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2대2 수비라든가 여러 이제 수비 조직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 농구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수비도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는 보강을 해야 되니까. 네, 이거는 그렇죠. 집으로 치면 뼈대를 삼는 거니까 여기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공격 농구로 인테리어를 치장을 하든지 아니면 수비 농구로 인테리어를 치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틀 자체가 LG가 지금 아직까지는 좀 완전치 않다 보니까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좀 딜레마가 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그 해소하느냐 즉 이제 그 틀을 마련한 상태에서 공격으로 가야 되죠. 이 팀 공격을 했으니까 텐션을 빨리 하고 그러니까 수비가 기본적으로 된 상태에서 빨리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과연 LG가 올 시즌에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까 이게 좀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를 보면 좀 이제 흥미롭고도 궁금한 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직접적인 비교 대상은 없지만 NBA 같은 경우는 FA 이동도 굉장히 작고 그런 강한 선수들 모은 첫 해부터 성적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또 사실 LG는 이번 FA 시장의 승자로 평가받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미안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NBA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기의 어떤 클래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시그니처 플레이가 있는데 그 클래스가 다른 거죠. 그쵸. 그러니까 클래스가 굉장히 높은 선수들끼리 이렇게 하면 어떤 이제 세밀한 어떤 약점들이 있는데 그 약점을 메울 수 있는 강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 조직력을 빠르게 가지고 가는 것 같고 또 클래스가 높은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팀 뭐 훈련이나 팀 플레이를 갖다 등한시하냐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롤플레이한테 굉장히 자극을 많이 주고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르브론 제임스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클래스가 높은 선수들이 훨씬 더 팀 조직력을 굉장히 잘 만드는 강화시킨다. 그리고 그 농구에 대한 어떤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공격을 하고 상대의 어떤 약점을 찌를 수 있는 거에 대해 고민을 훨씬 많이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되는데 뭐 국내 농구 지도자들 일부는 그렇게 생각하죠. NBA는 개인 플레이하고 자기도 그냥 뭐 운동력 가지고 하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그래서 NBA는 그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또, 그러니까 그런 세밀한 약점을 커버하는 어떤 개인 역량들, 그리고 이제 사실은 NBA는 사실 KBL도 긴 편인데 NBA도 시즌이 워낙 길다 보니까 맞춰갑니다. 82경기를 치면서. 근데 KBL은 어쨌든 상대적으로 좀 짧고, 그리고 KBL은 항상 외국 선수를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외국 선수도 늘 새로 맞춰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LG는 FA 시장이 정말 승자인데 국내 선수진도 공수 조직력을 말씀하신 대로 다 맞춰야 되는데 외국 선수도 다 같이 맞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 처음부터 리스타트인데 기간이 그렇게 지금 비시즌이 엄청 길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수가 사실은 LG를 조금 약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LG가 만약에 이번에 성공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좀 급조된 팀의 어떤 성공 사례일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게 좀 잘 안 풀린다면은 KBL에서는 FA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둬도 어떤 이런 시간이 1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구나라는 걸 또 한번 조금 약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맞죠. 그래서 이제 LG가 이런 좀 급조된 팀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흥미 있는 포인트를 본다면 그럼 한국가스공사와 LG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비교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